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고 화면도 잘 보이겠죠? 아마 미리 확인을 해둔 터라 특별한 기술적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온라인으로 바꾸어서 너무 미안합니다. 이게 가족 중에 한 명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분명히 나한테도 바이러스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주말에 일본 동경에서 일본 쪽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있는 반도체 산업 전략 짜는 친구하고 만나는 회의도 있고, 뭐 인텔 인수합병 관련해서도 중요한 회의가 있었고 해서 뭐 박종우 부회장님, 광노정 CEO 전원 다 일본으로 와서 중요한 의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뭐 일요일도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점심 이후에 연락을 받아서 나는 비행기표를 바꿔서 어제가 아니 그죠, 어제죠. 어제 새벽에 자정에 들어와서 하루를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뭐 다들 뭐 나도 음성이고 다 음성인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도록 하려고 온라인으로 급히 전환을 했습니다. 하여튼 뭐 이 바이러스 때문에 뭔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또 다루어야 할 얘기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고 잘 보이죠? 명재 학생 혹시 아까 확인해 줬지만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그 사이에 또 인터넷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서. 문제 없는지. 네, 오케이. 녹화를 해서 이것도 나중에 또 올려놓을 테니까요. 오늘 강의 뭐. 온라인으로 해서 하는 경우는 내가 녹화해서 줄 수 있는 만큼은 다 학생들 위해서 공유할 테니까요. 네. 혹시 쫓아오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나중에라도 뭐 이거 끝나면 거의 뭐 한두 시간 안에 올려줄 테니까요. 보면 될 테고, 아마 그 유튜브에 막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하루 날 잡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뭐 필요한 학생들 있으면 뭐 이 비엘의 책으로 쭉 진도 나간 것들, 녹화해둔 것들을 다 공유를 했으니까요. 뭐 우리 SK그룹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뭐 꼭 우리 반도체공학과 학생 아니어도 들을 수 있게 다 공개를 해뒀습니다. 아무튼 뭐 널리 널리 소문내라는 뜻은 아니고요. 부끄러운 일이라 뭐 수업을 잘하는 게 아닌데 또 너무 온 만천하에 다 알려질까 봐 걱정스럽긴 하나, 그래도 뭐 자유롭게 보고 뭐 숨길 얘기, 뭐 못할 얘기 한 거 아무것도 없고 다 기술 얘기니까요. 또 뭐 이 기술이 뭐 경쟁사나 다른 반도체 회사가 뭐 알아서는 안 될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책에 다 있는 얘기들을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한 것들이니까요. 뭐 미리 예습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미리 봐도 되고요. 또 뭐 다시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다시 앞부분 것을 봐도 좋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이람수에 대한 얘기를 미처 다 끝내지 못하고, 원래 오늘은 멋지게 아이디어라는 저기 메탈 반도체 접합 얘기로 가려고 했는데 요 한 꼭지를 지난 시간에 못해서 그 얘기를 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워크 펑션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워크 펑션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고등학교 물리 책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 이걸 굳이 워크가 일이고 펑션이 함수니까 뭐 일함수다라고 번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에너지 밴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요.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워크 펑션을 어떤 에너지 값으로 표현해야 할지 그것을 좀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게 일 함수니까 수학에서 쓰는 함수 같아서 참 혼란이지만 얘는 에너지하고 연관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우리 뭐 주를 써도 되지만 반도체 쪽에서는 다 일렉트론 볼트로 에너지를 표현합니다. 뭐 참고 삼아 1 일렉트론 볼트는 1.6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라는 점. 20번 쓰면서 외우라고 했던 그 중요한 constant한 important constant 그 리스트의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는 도대체 뭡니까인데요. 이미 고등학교 때 배운 대로 이 어떤 물질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전자가 있겠죠. 뭐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전자를 완전히 밖으로 뜯어내는데 필요한 그냥 에너지가 아니고요. 최소한의 에너지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뜯어내는데 필요한 최대 에너지가 아니라 최소 에너지입니다. 자, 그럼 뜯어낸다라는 이 개념은 굉장히 높은 에너지 상태에 올라간 거겠죠. 이거를 이제 에너지 벤 다이어그램에서는요, 여기 이 낫이라 표현하고요. 진공의 에너지 레벨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백큐um 에너지 레벨에 해당하는 요 에너지 값, Y축 표시는 안 했지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축이고요. 요 정도 에너지 값을 가지게 되면
이게 E0 정도의 에너지 값을 가지면 이 전자는 정말로 자유로워진 겁니다. 즉 물질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왔다라고 분리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물질 속에 있을 때는 얘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나오려면 낮은 에너지에서 높은 에너지로 뭐 에너지를 외부에서 들고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야만 뜯겨져 나오겠죠. 뭐 현대 물리학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빛을 쏘아서 이 전자가 튀어나오는 걸 보고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뭐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도 이런 실험을 아인슈타인이 예전에 했었죠. 이렇게 튀어나오는 전자를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를 가하잖아요. 네, 요런 외부 에너지가 이 물질의 워크 펑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에너지 벤 다이그램에 끌고 들어와서 저기 위에 있는 이런 물질에서 전자를 뜯어내는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의 개념을 어떻게 밴드 다이어그램에 표현할 건가? 여기 이나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가장 작은 에너지 변화를 경험하면서 자유전자가 되느냐인데요. 자, 일단 금속 갑시다. 금속 같은 경우는 에너지 스테이트가 거의 뭐 이렇게 촘촘하게 있으면서 특정한 에너지 밴드갭이 없이 노 밴드갭이죠. 이렇게 분포합니다. 근데 뭐 전자가 가질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에너지 값들이 있겠지만 뭐 밑에 낮은 에너지부터 채우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자유전 그 메탈 안에 움직이는 전자입니다. 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자유전자라고 하면 물질에서 완전히 다 떨어져 나온 전자도 사실 자유전자이긴 한데요. 우리는 지금 다 소재 안에서 특정 결합에 구속되어 있지 않고 소재 안에 이렇게 떠다니는 것도 자유전자라 했잖아요. 어찌되었건 그런 전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겁니다. 금속은. 뭐 중간에 열 좀 받으면 높은 에너지로 잡고 놨다가 또 열을 잃어서 내려가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뭐 이게 특정 전자의 움직임인 거고 에버리지로 볼 때 요 정도 에너지 레벨,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죠. 요 에너지 스테이트까지 하단부에는 전자가 꽉 차 있고 위는 비어 있는, 없고 있는. 그래서 마치 물컵에 물이 있고 없는. 그래서 요 수면, 물의 높이, 수면을 페르미 에너지 레벨을 매칭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자 하나를 뜯어내서 그죠? 자유전자가 되도록 여기 자유전자는 완전히 물질에서부터 벗어져 나오는 거죠. 자, 이 정도 에너지 갭 중에 가장 작은 에너지 변화니까요. 아마도 여기 페르미 에너지 레벨에 위치한 전자가 가장 적은 에너지 변화를 경험하면서 자유전자가 될 겁니다. 여기 자유전자는 완전히 물질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탈의 이람수, 그래서 파이 m입니다. 파이 m은 이 낮, 백큐մ 에너지 레벨에서부터 어디죠? 페르미 에너지 레벨까지. 그래서 파이 m은요. 이 낫에서 이 F 메탈이니까 M이라 쓸게요.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워크 펑션을 정의하고 싶을 때는 항상 머릿속에 진공 에너지 레벨 이 낫에서부터 페르미 에너지 레벨까지 에너지 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워크 펑션은 이 물질 M이라고 안 쓴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워크 펑션은 이 낫에서부터 EF를 뺀다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개념을 그러면 이번에는 반도체 재료에다가 적용합시다. 그래서 세미컨덕터의 이람수입니다. 파인데 이람수, 반도체라서 S를 첨차로 표현했고요. 우리가 흔히 보는 반도체 재료의 에너지 밴 다이어그램입니다. 좀 뭔가 많이 표현했죠. 선 두 개만 그으면 끝날 일인데 뭐 여기 빗금 쳐서 밸런스 밴드가 꽉 차 있고 뭐 당연히 300켈빈일 때 여기 일부 홀들이 있고 그죠? 여기에 자유전자가 있고 그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는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이런 분포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많을 겁니다. Y축의 의미가 어떤 것이고 X축의 의미가 어떤 것이고 여기에 또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컨덕션 밴드 또는 미드갭 기준으로 위에 있으니 요 에너지 갭만 알면 예를 들어 이게 0.24 일렉트론 볼트다면 이거 아마 도너의 양은 64, 24, 34승 정도 넣었겠구나 다 보일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추가를 할 겁니다. 이 람수. 좀 전에 정의한 대로요. 위에서 정의한 대로. 이 낫 기준으로 페르미 에너지 레벨까지 EF인데 반도체라 S라 썼습니다. EFS까지의 갭입니다. 그래서 phi S는 이 낫 빼기 EFS가 될 겁니다.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이런 개념으로 갈 수 있죠.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가 있을 때 둘 다 실리콘이라 합시다. 뭐 N타입 실리콘, P타입 실리콘이 있을 때 누가 더 이람수가 더 큰가요? 라고 물으면 뭐 식은 죽 먹기죠. 당연히 P타입이 더 클 겁니다.
얼마나 더 클까요? 라고 묻는다면 이건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진한 N 플러스 실리콘과 굉장히 반대편으로 진한 P 플러스 실리콘이 있을 때 둘 사이의 이람수 차이는 얼마인가요? 라고 물으면 정답은 밴드갭 에너지겠죠. 그죠? EFS가 이쪽에 붙어 있을 때랑 요 아래쪽에 붙어 있을 때랑 둘의 이람수의 차이니까 끝에서 끝까지 요 얘랑 끝에서 여기까지 차이니까 그 차이는 밴드갭이 될 겁니다. 이런 거가요. 실제 트랜지스터에서 N타입의 MOSFET에 사용되는 게이트 전극 쪽에 들어가는 물질은 주로 N 플러스 폴리실리콘을 뭐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메탈 게이트 쓰고 있긴 하나 뭐그 얘기는 좀 더 어드밴스된 거라 뺀다면 과거 뭐 테크에 다 썼던 게 N형 모스펫은 N타입 폴리실리콘 그럼 당연히 P타입 모스펫이면 P 플러스 폴리실리콘을 썼습니다.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우리가 밴드 엣지에 해당하는 밴드 엣지 워크 펑션 줄여서 WF라고도 많이 씁니다. 밴드 엣지 워크 펑션을 잘 구현한 물질들을 게이트 스택에 넣었다라는 뭐 그런 문장들도 나올 텐데요. 밴드 엣지? 그게 뭔 말이에요? 근데 밴드 엣지는 항상 EC하고 EV라고 보면 됩니다. 그 밴드 엣지에 해당하는 워크 펑션이니까 요만큼이겠구나. EFS가 컨덕션 밴드의 철석 버튼 M 플러스 됐죠? 또는 P 플러스는 요만큼이 EFS가 여기에 해당하잖아요. EFS가 EV에. 그래서 밴드 엣지에 붙어 있는 워크 펑션. 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밴드 엣지 워크 펑션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놀라지 말고요. EC나 EV에 베름 에너지 레벨이 붙어 있구나. 그 얘기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워크 펑션 얘기 반도체 쪽 다 했고요. 낙서한 걸 좀 치우고 한 가지 더 개념 설명하려고 카이입니다. 카이. 이렇게 쓰는 카이인데요. 이 기호는 뭐냐면 그 전자친화도입니다. 한국말로. 네, 화학 시간에 아마 많이 배워서 더 저보다 많이 알 겁니다. 영어로 일렉트론 affinity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물질 고유의 값입니다. 물질 상수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뭐 실리콘이면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진공 에너지 레벨 E 낫에서부터 컨덕션 밴드 엣지까지의 값입니다. 그래서 카이는 E 낫 빼기 E입니다. 이거는 상수입니다. 보통 4.0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데 책에 따라 뭐 4.1 일렉트론 볼트 하는 데도 있고 어떤 책은 4.05 일렉트론 볼트 있는데요. 뭐 그냥 우리는 편의상 제일 쉬운 4 일렉트론 볼트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변하면요. 도핑에 따라서 밴드갭이 미세하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차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핑이 어떻게 돼 있는 실리콘이냐 이 차이인 거고요. 화학 시간에 배우는 실리콘은 언덥드잖아요. 퓨어 실리콘이잖아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데 실제 불순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우리 밴드갭 내로잉 현상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이스의 위치도 사실은 정확하게 도핑에 따라 미세하게 흔들리거든요. 미세한 값만 약간 바뀌잖아요. 뭐 밴드갭이 112니까 네, 이거에 비하면 뭐 최대 0.1 변하는 거는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닙니다. 자, 어쨌건 카이는 앞으로 상수다, 안 변한다. 이 낫에서부터 이 C까지 이 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합니다. 이게 변한다는 건 물질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뭐 토핑을 진하게 하면 소고기가 소금을 간을 해야지 소금을 너무 많이 얹으면 그건 소금이라 했잖아요. 뭐 그거처럼 도핑을 적당히 많이 하는 뭐 적당 수준에서 한다면 카이 값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상수입니다. 4.0. 뭐 문제 만약에 제가 시험 문제를 내면 값을 줄 겁니다. 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상수다. 도핑의 농도와 상관없이 그냥 일정한 상수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제 드디어 메탈과 반도체의 접합에 대한 얘기로 들어올 겁니다. 즉 메탈이랑 물질이랑 반도체라는 물질을 우리는 앞서 반도체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금속도 아니고 부도체, 비금속이죠. 금속 아닌 것도 절연체도 아닌 그 중간쯤 있는 물질을 반도체라고 했습니다. 라고 물론 이제는 그 정도 수준보다 더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resistivity, 옴 곱하기 센티미터의 단위를 가지는 resistivity 이하는 이게 conductivity의 역수고 여기가 Q mu n 더하기 Q mu pp 뭐 이런 얘기들 이게 도너, 억셉트하고 다 연관돼 있는 거 얘도 그렇고 여기에 이제 스캐터링 뭐 온갖 것들이 머리에 다 떠다닐 겁니다. 뭐 J는 시그마 이 옴의 법칙의 또 다른 형태도 기억이 날 거고요. DDR 다 공부했죠. 뭐 이런 것들 다 기억날 겁니다. 또 하나의 개념이 밴드갭이 얼마냐를 가지고도 물질을 크게 도체, 부도체, 반도체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분류했던 소재 둘이죠. 메탈과 반도체를 한번 붙여보자는 겁니다. 붙일 때 중요한 개념이요. 메탈이 있고 반도체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3차원으로 이렇게 당연히 붙겠죠. 어떤 형태건 덩어리가 붙을 겁니다. 붙었을 때 이 접합면 인근에 열을 가하면요. 메탈이 녹겠죠. 반도체하고 무슨 화학 결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건 화학 케미컬 컨택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말하는 컨택은요. 영어 단어인 컨택 자체가 의미하는 게 피지컬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를 하면 손을 맞췄잖아요. 그 손은 피지컬하게 컨택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뭐 불행히도 손을 잡았는데 갑자기 뭐 가운데 뜨거운 뭐 발암 물질이 있어서 악수하다가 뭐 테러를 당했다. 그러면 손과 손이 눌러붙겠죠. 그거는 진짜 케미컬한 컨택이겠죠. 뭐 그런 일은 잘 일어나서도 안 되고 하겠지만 어쨌건 피지컬한 컨택이라는 건 서로 다른 두 개의 물질이 그냥 붙는 거예요. 악수하듯이. 그럼 언제든지 떼면 또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컨택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물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선 강의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트랜지스터의 단면을 볼 때 소스와 드레인에 전기 신호를 주기 위해서 금속을 결국은 붙인다. 그럼 이게 메탈이고 아래쪽이 반도체라서 이 MS 컨택은 이미 트랜지스터의 한 파트,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MS 컨택을 이용해서 일종의 전자 부품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메탈과 반도체 접합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전자부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There are two kinds of MS contacts라고 돼 있죠. 두 종류인데 도대체 뭔 종류입니까?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게 rectifying function을 이 MS contact 접합이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안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MS 컨택이 있다라는 얘기는 rectifying 펑션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나뉘어진다는 거고요. rectifying 펑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MS 컨택을 샷키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rectifying이 뭡니까?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뭐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쓰이는구나 한데 전자공학에서는 전류를 이렇게 정리한다. 우리 뭐 폴리스 오피서가 교통 정리를 하고 있다를 영어 단어로 영어 문장으로 써보면 뭐 a police officer is currently now directing traffic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directing 한다라고 한 directing이라는 게 영화 예술 쪽에서는 이제 감독하다라는 얘기잖아요. PD를 이제 디렉터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관리 감독자의 또 뭐 이사라는 회사의 직책도 디렉터라는 영어 단어를 쓰잖아요. 이 디렉팅 한다라는 게 전류의 흐름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교통 정리하듯이. 그래서 이건 전류 흐름을 정리하니까 정류입니다. 정류. 흐름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걸 rectifying 한다. 한쪽으로만 잘 흐르게 한다는 겁니다. 반대쪽은 차단하고요. 한 켜는 잘 가게. 그래서 MS 접합에서 양단에 이제 전압 차이를 줍시다. 이쪽을 뭐 0볼트라고 하면 0볼트보다 이쪽 전압보다 큰 전압을 인가하면 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를 측정을 할 수 있겠죠. 전류하고 내가 인가한 전압이 있을 때 0인 지점을 여기 레퍼런스로 잡아서 여기 0입니다. 뭐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1볼트가 걸려 있으면 여기가 아마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아마 고등학교 시절에 PN 접합, 뭐 MS 접합을 이용해서 다이오드를 만드는데 순방향, 뭐 역방향, 뭐 해서 전압을 양으로 주냐, 음으로 주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큰일 날 소리예요. 사실은 엄밀히는 양의 전압, 음의 전압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표현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준이 되는 전압을 0볼트라고 했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높냐 낮냐기 때문에 이게 순방향, 역방향이어서 이게 양, 이런 개념으로 간 거지. 처음부터 양의 전압, 음의 전압이 무조건 순방향입니까? 땡, 틀린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쪽에 내가 마이너스 1볼트를 인가하잖아요, 여기에.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0.5볼트 인가하면 이거 순방향이에요. 마이너스 1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회로도를 많이 보고 회로 해석을 해야 될 때 양의 전압, 다이오드 양단에 뭐 양의 전압이 인가됐다고 해서 양단의 양의 전압인데 실제 자기의 액션은 왼쪽 편만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0.5네? 순방향이네? 이렇게 하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항상 전압은요. 전압차입니다. 내가 전압이라고 얘기하더라도 머릿속에 전압차다. 그럼 누구 기준으로 이 전압이냐? 네, 보통 별말 없습니다. 0볼트 기준으로 특히 다이오드 같은 경우 한쪽을 0볼트로 하기 때문에 왼편이
0 이상이니까 양의 전압이란 단어가 나온 거지. 양의 전압, 음의 전압이라고 해서 반드시 순방향, 역방향에 매칭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날 얘기입니다. 주의하세요. 예전에 그런 문제 낸 적 있어요.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 1볼트를 인가했다. 다음 중 순방향은 몇 볼트인가? 1번 마이너스 0.5, 2번 마이너스 3, 3번 마이너스 5, 4번 마이너스 10 했더니 시험 시간 중에 학생이 손 들고 교수님 문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 순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쉬운 문제인데 이거 뭐 출제 오류 아닙니까? 이 혹시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아니에요? 뭐 오타난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 그걸 가르쳐 주면 그게 답을 가르쳐 주는 거라 못 가르쳐 줍니다 하고는 넘어갔던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습니다. 공무원 시험 문제 낼 때도 이 문제를 냈더니 가장 오답률이 높아서 나한테 문제 잘못 낸 거 아니냐고 이의제기가 무지하게 들어왔던 문제입니다. 정말 쉬운 문제인데 대부분 다 틀렸습니다. 기준 전압이 무엇이고 그걸 기준으로 양 높으냐 낮으냐로 순방향, 역방향이 걸린다는 그 사실, 그걸 간과하고 또는 그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강사들이 0볼트를 기준으로 높으면 양, 낮으면 음이니 양의 전압은 순방향, 음의 전압은 역방향, 이런 논리를 펴면 큰일 납니다. 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원래 얘기로 돌아옵시다. 뭐 편의상, 그래서 이제 느낌이 올 겁니다. 편의상이라는 얘기가 0보다 크면 양, 그냥 양이면 순방향, 음이면 역방향 편하잖아요. 양, 음으로 표현하니까. 그래서 편의상 0볼트를 잡겠습니다. 기준 전압을요. 이 경우에 플러스 전압을 가하는 경우에 전류가 콸콸콸콸 흐르게 만들 겁니다. 굉장히 잘 흐르게 할 겁니다. 근데 음의 전압을 가하는 순간 전류를 거의 못 흐르게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얘는 정류 기능을 갖춘 전자 부품입니다. 회로 안에서 MS 컨택이 있는데 이 양단에 어플라이드 전압, 어플라이드라서 A로 표시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 전압과 0 사이 유혹이 전압 차이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전류가 갈 수도 있고 이게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라고 하는 전자 부품은 양단에 전압차가 있고 이렇게 전류가 갈 때 기호를 삼각형에 짝대기 하나를 붙이는데요. 요 삼각형, 요 모양은 이쪽으로 간다는 의미고요. 요 방패 모양은 이쪽으로 못 오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잘 가고 이쪽은 못 갑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심볼이죠. 자, 그래서 이 다이오드를 만드는 방식 중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붙이는 PN 접합 다이오드가 있고요. 이건 뒤에서 다시 얘기할 겁니다. 이번에 지금 강의하는 거는 M과 S를 붙여서 만드는 다이오드입니다. 물론 이게 정류 기능을 못 갖추면, 즉 한쪽으로 흐르고 반대편으로 못 흐르게 해야 되는 그 기능을 못하는 MS 저압 컨택이면 걔는 여기 나오죠. 오믹 컨택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분류입니다. rectifying 펑션을 하냐 못하냐로 MS 컨택은 샤키 다이오드와 오믹 컨택으로 나뉘고요. 트랜지스터에 쓰는 이 소스와 드레인 위에 이렇게 메탈을 붙이는 이 컨택은요. 오믹 컨택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아니면 트랜지스터에 드레인단에 다이오드를 이렇게 하나씩 박는 일을 내가 하는 셈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서킷을 만드는 사람들은 얘를 희망했지. 그죠? 얘에다가 다이오드 달지 말라고 했는데 달아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스 드레인에 전기 신호를 주기 위해서 만드는 컨택은 반드시 오믹 컨택 특성을 가지는 MS 조합을 찾아서 써야 됩니다. 물론 이를 역발상을 해서 다이오드를 하나 넣어서 뭐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연구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뭐 그런 얘기보다는 원래 이 트랜지스터의 기능을 잘 구현하는 트랜지스터를 회로 설계자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하던 얘기를 이어갑시다. 요 전류전압 관계, 요렇게 한쪽은 제가 이렇게 가다가 올려서 그랬는데요. 요 전압이 보통 한 0. 뭐 한 많으면 7볼트고요. 이거보다 보통 작아요. 뭐 0.5볼트 정도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도핑하고 관련돼 있다는 거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이 MS 샤키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더 낮은 전압에서 이렇게 전류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그림 좀 지저분한데 이렇게 해서 확 올라가게 그리는데요. 실제 측정한 데이터를 눈으로 까보면요. 이렇게 가다가 그냥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이 리니어 스케일로 그리면 이걸 이제 나중에 로그 스케일로 바꿔 그려야만 이게 이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로 보이고요. 리니어 스케일에서는 그냥 가다가 뽕 하고 뚫립니다. 거의 기울기가 너무 한 85도, 90도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측정이 하다가 이제 여기 터집니다. 더 이상 측정이 안 됩니다. 뭐 측정 장비 보호를 위해서 이제 컴플라이언스 커런트라고 거기까지만 딱 흐르도록 하고 제어를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측정이 될 겁니다. 한 방향은 콸콸콸 흐르고요. 반대 방향은 이게 나노 암페어급 또는 뭐 수십 피코 암페어 수준으로 흘리게 설계됩니다. 거의 안 흐르죠. 근데 거의 안 흐르지만 흐르긴 흘러요. 우리는 이제 피직사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흐르긴 흐른다면 도대체 그 미세한 전류의 흐름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설명할 겁니다. 자, 일단 샤키 다이오드의 전류 전압 곡선, 네, 여기 위에 가운데 있는 거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믹 컨택 갑시다. 오믹 컨택 그럼 전류 전압 특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I의 VA입니다. 이렇게 MS 그리고 여기 VA하고 흘러 들어간 전류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 0을 잡았으니까요. 0을 기준으로 이 방향에 이렇게 아까는 안 흐르고 이렇게 콸콸콸 흐르는 게 샤키 다이오드였다면 이번에는 오믹 컨택 특성을 가지면 어떤 전류 전압 관계를 가지느냐? 그냥 직선입니다. 물론 이 엄밀히 표현하면 여기서 살짝 좀 들려서 이렇게 가긴 합니다. 뭐 이 부분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사실 요 흐트러진 정도가 뭐 얼마 안 돼서요. 그냥 일직선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저항 하나 이렇게 있으면 양단에 전압 쳐주고 흐르는 전류하면 V는 IR. 그럼 뭐예요? 결국은 I하고 V의 관계는 직선으로 측정되어 나오잖아요. 얘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오믹 컨택입니다. 자, 이제 이런 컨택의 분류는 두 가지 있고 전류전압식에서 또는 그래프에서 어떻게 분류되는지 좀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갑시다. 좀 더 디테일하게. 도대체 어떤 조합이 있으면 다이오드가 나오고 어떤 조합이면 오믹 컨택이 나옵니까? 저항처럼 동작합니까?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반도체 쪽을요. 그러니까 메탈과 반도체 접합인데요. 일단 N형으로 해서 합시다. 이러면 이제 조합이 두 가지가 있겠죠. 메탈과 반도체인데 N타입이 있고 메탈과 반도체인데 P타입이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뉠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조금 전에 오늘 강의를 시작할 때 얘기했던 거죠. 메탈이라는 소재하고 반도체라는 소재가 가지고 있는 이람수 파이 값이 있을 겁니다. 파이 M, 파이 S가 있는데요. 이게 똑같을 수는 없겠, 뭐 똑같은 경우도 만들면 만들겠지만 보통은 그건 아주 스페셜한 경우고요. 웬만하면 크거나 작거나입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가 N형이냐 P형이냐가 있고 그거에 따라 파이 SN, 파이 SP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이 값들하고 메탈의 값들 사이에는 크거나 작거나 하니까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2 곱하기 2니까 총 4가지 컨비네이션이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저 뒤로 넘어가면 서머리 노트에 그 4가지 경우에 대해서 샤키 다이오드냐 오믹 컨택이냐 다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케이스인 메탈의 이람수가 반도체보다 크고요. N타입인 경우로 한정해서 도대체 이 메탈 세미컨덕터 MS 컨택은 무슨 특성을 가질까? 다이오드일까? 오믹 컨택일까?부터 살펴봅시다. 먼저 그 MS 접합에서 이쪽을 편의상 이제 편의상의 느낌을 이해할 겁니다. 이게 0V라고 여길 VA라고 들어가는 커런트를 양의 전류라고 합시다. 일단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서요. 내가 전압을 0보다 큰 전압을 가하면 이렇게 전류가 갑자기 많이 흐를 건지 아니면 일직선으로 이렇게 갈 건지 어느 케이스를 따라갈지 한번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걸 뭐 그냥 느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전류가 어떻게 흐르느냐는 결국 앞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전자의 이동이 어떻게 될 거냐를 합리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이라는 것은 에너지의 변환을 어떤 식으로 전자가 경험하면서 이동할 거냐를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그 에너지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전자의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툴이 뭐죠? 라고 물으면 밴드 다이그램이에요 라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M에서 S 방향을 X라 두고요.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아니 여태까지 반도체 쪽의 밴드 다이어그램은 쫙쫙 두 줄 긋고 EC, EV 이 농도 얼마 넣으면 페르미 에너지 레벨 어디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메탈은 밴드갭이 없으니까 그냥 페르미 에너지 레벨 하면 찍으면 끝납니다. 뭐 선 하나지만 그 아래쪽은 전자가 가득 차 있고 위는 텅텅 비어 있죠. 근데 문제는 이 둘을 한번 붙여보자라는 얘기죠. 메탈과 반도체를 이 경계면을 기준으로 붙여보자는 겁니다. 먼저 경계면을 표시할 때 벤 다이어그램은요, 이렇게 수직선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붙일 건데요. 여기 나온 대로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릴 건데 어느 순간에 그릴 거냐면 그 직시입니다. 직후, 컨택을 형성한 직후
심지어 instantly라는 그 순간이라는 부사를 쓴 이유는 그냥 after contact formation이면 붙인 다음에 시간이 한참 흘러서라는 의미인데요. 지금 여기서 instantly after라고 표현한 이유는 붙이는 바로 그 모멘트, 그 순간입니다. 자, 그러면 메탈이라는 녀석의 벤 다이어그램은 그냥 이렇게 해서 이게 EF 메탈이겠죠. 반도체는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에서 뭐 예컨대 EF를 N형이니까 이렇게 잡는다고 합시다. 둘을 붙이면 돼요. 점점 가까이 붙이면 어느 순간 접한 면을 인근으로 얘가 이렇게 붙어 오겠죠. 네, 제가 이렇게 그린 거 머릿속에 MS를 지금 가상으로 붙이고 붙인 그 instantly after라는 거 이해될 겁니다. 그 그림을 여기 예쁘게 그려놨습니다. 보이죠? 여기 접합면 한가운데 수직선 있고 왼편에 메탈의 페르미 에너지 레벨, 오른쪽에 반도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인데 우리 지금 이 조합 보고 있는 거 파이 M이 파이 S보다 크죠? 공통이 되는 에너지 레벨이 뭐냐인데요. 메탈 물질이 여기 있고요. 여기 반도체 물질이 있으면 공통이 되는 이 두 물질이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건 전자가 기어 나왔을 때 얘들이 가질 수 있는 이 공통의 영역이니까 이게 백큐ම් 외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낫이 아마 동일한 에너지 선상으로 이렇게 얼라인 될 겁니다. 그리고 얘는 붙였으니까 수직선으로 표시해서 그 순간을 표현했습니다. 이 경우에 파이 M이 파이 S보다 큰 물질을 메탈과 반도체를 긁어왔으니까요. 그림에 나온 대로요. 이 낫에서 EF 페르미까지 에너지까지 요 이함수 반도체는 여기까지죠. 이 낫에서 EFS까지 요거 당연히 파이 S가 지금 파이 M보다 작게 그려져 있죠. 거꾸로 파이 M이 파이 S보다 더 크게 그림이 그려졌으니 만나는 그 instantly after 그 순간에는요. EFM이 EFS보다 하단부에 요만큼 내려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건 마치 메탈 물컵하고 N형의 반도체 물컵이 있는데 물이 이렇게 담겨 있는 모습과 같은 거죠. 이 말은 저 멀리 이 두 개의 물컵이 뭐 식탁 테이블이 됐건 식당 내부에 있건 공통의 진공 에너지 레벨 기준으로 페르미 에너지 레벨 S EFM이면 요 갭의 차이, 요게 파이 M이고 요게 파이 S죠. 딱 봐도 파이 M이 파이 S보다 큰 케이스죠. 이 둘을 당연히 하나로 뭉치면 이렇게 물컵이 붙어서 요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제거하기 시작할 겁니다. 제거를 해야만 얘는 하나의 물높이를 가진 원 시스템, 하나의 그 합쳐진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따로따로죠. 메탈 따로, 반도체 따로. 근데 MS 컨택을 했다는 건 붙여서 원 시스템이 됐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낙산고 좀 지우고요. 가운데 그림부터 다시 가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기 딱 봐도 평형 상태로 넘어갈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입니다. 우리 그 앞서 공부할 때요. n 플러스 n 접합 얘기할 때 여기 전자가 많으니까 확산되어서 갈 거고 확산되면 뒤에 도너가 남아서 전기장이 이쪽으로 생기니까 뒤로 드리프트 땡기는 힘이 생기고 둘이 같아질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막 뭐 밴드가 어떻게 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여기서도요. 뭐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메탈 물컵하고 반도체 물컵을 붙이면 이쪽은 물이 많고 메탈 쪽은 작으니까 이거 가운데 있는 가로막을 떼면 즉 하나의 원 시스템 컵으로 만들면 물이 당연히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똑같은 논리로 생각해 봅시다. 이쪽에 물 높이가 높아요. 반도체 쪽이. 메탈은 낮아요. 원 시스템이 된다는 건 이 물 높이를 맞추어가는 과정일 겁니다. 자, 그러면 물 높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결국은 전자의 움직임이 생길 겁니다. 뭐 오른쪽에 반도체 특히 N형이죠. SN 이 영역에 있는 전자는 여기 특히 이 뒤에 있는 놈이 여기까지 오려면 많이 이동해야 되잖아요. 요 접합면 인근에 있는 이 컨덕션 밴드에 있는 이 전자들은 이쪽으로 금세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에너지 선상을 보면 여기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전자가 no electron 비어 있잖아요. 자기는 여기 있잖아요. 수평 이동하기 너무 좋겠죠. 이동하다가 밑에 비어 있으면 더 낮은 에너지로. 이제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계속 내려오겠죠. 전자가 이쪽에 있던 전자가 와장창 쏟기는 마치 물컵이 있으면 여기 있던 물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수면의 높이를 맞추는 즉 페르미 에너지 레벨을 이쪽은 끌어올리고요. 이쪽에 있는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내려갈 겁니다. 자, 그러면 뭐 그냥 내리면 이게 그림이 어떻게 되나요? 뭐 그냥 물높이가 비슷해질 때까지 이렇게 그리면 뭐
결국은 페르미 에너지를 하나 그리고 접하면은 이제 뭐 있으나 마나 유야무야 이름만 접하면이지 하나의 원 시스템이 됐고 그러면 컨덕션 밴드는 어떻게 그려요? 밸런스 밴드는 어떻게 그려요? 이 접하면은 난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순간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렉트론 어피니티입니다. 이거는 진공 에너지 레벨에서요. 요 컨덕션 밴드까지 요 에너지 차라고 앞에서 설명했는데요. 죽어도 깨어나도 안 바뀝니다. 적어도 이런 물리적인 결합을 하면요. 재료의 특성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악수를 하면 손 두 개가 만나지만 그 각각 사람의 손의 성질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칼이 안 변해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여기다가 핀, 오핑할 때 그 핀이요. 핀을 하나 박으세요. 절대 안 변합니다. 얘는. 그러면서 이쪽은 올리고요. 이쪽은 내리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있던 전자는 빠져나갑니다. 그럼 여기는 플러스 전하일 때 이제 도너가 플러스 이게 보일 거고요. 이쪽은 전자가 많아지겠죠. 그럼 전기장은 이 방향입니다. 전기장 밴드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야 되겠구나. EC가. 대충 그 정도 느낌만 학습한 걸 떠올리면 그러면 됐네.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넘어가는 순간 우리 한참 전에 배웠죠. 어떤 지역 두 개 N1, N2가 있고 거기에 포텐셜 차이가 있을 때 이 둘의 관계는 뭐 V1과 V2에 나누는 관계는 여기 N1, N2의 뭐 로그에 비례한다. 뭐 그 앞에 포텐셜 디퍼런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슬라이드 있습니다. 결국은 전자가 이렇게 넘어가서 에너지 레벨이 리니어하게 변하면 여기 있는 전자는 엑스포넨셜하게 확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신에 데모질은 해놨고요. P는 박아놓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해보세요. 얘는 쭉쭉쭉 밀어 올릴 거고요. 얘는 잡고 싸잡아서 밑으로 내리는데 여기는 잡혀 있으니까 그러면서 전기장이 이러니까 밴드는 아래쪽으로 휘는 이런 모양일 거예요. 그 결과가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내려가 있고 전기장이 생성되고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하나로 통일되고 그죠? 여기는 아래쪽이니까 닫혀 있고 요 경계면 아직 표시돼 있고 밸런스 밴드 아래쪽도 저해전자 채워져 있고 그러면서 이 에너지 스테이트는 이제 뭐 무슨 에너지인지 모르지만 하나 잡아봅시다. 밸런스 밴드 안에 다 같이 공유해서 여기 있는 전자는 메탈과 반도체로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된 거죠. 네. 손에 손을 잡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대 측 속에서 내 손으로 오는 거랑 똑같잖아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 원래 전자 많았는데 걔가 넘어가면서 여기 도너를 만들어서 네, 전기장이 이 방향으로 생기고 오르막 방향 그래서 밴드가 휘구나. 근데 이제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겁니다. 아니 직선으로 이렇게 해서 쫙 가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렇게 곡선이 위에서 아래로 요렇게 갈 수도 있을 건데 왜 하필이면 밑으로 볼로 가나요? 1, 2, 3 중에 왜 1을 택했나요? 그거는 뒤에 가서 이제 해석을 하면 정량적인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아래로 볼록이 맞네요 하고 이해될 겁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평형 상태일 때 MSN 접합이고 특히 파이 M이 파이 S보다 큰 경우입니다. 총 4가지 조합 중에서요. 그죠? SN일 수도 있고 SP일 수도 있고 파이 M이 파이 S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니 총 4가지 조합 중에 첫 번째 조합 요 경우입니다. 에 대해서 해봤더니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서 이게 다이오드 특성을 가질까? 이게 메탈이고 반도체니까요. 이렇게 붙이면 이쪽에 접지하고 이쪽에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이렇게 갈 텐데 내가 전류를 VA 대신 찍으면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리니어하게 갈 건지 보이나요? 눈에? 내 눈엔 보이고 아마 미리 선행학습을 하거나 책을 좀 본 학생이면 이게 다이오드라는 거 알 겁니다. 일단 다이오드다 라고 받아들이고 좀 뒤에 학습하다 보면 이게 다이오드네 하고 보일 겁니다. 일단은 다이오드 펑션을 가질 겁니다. 그걸 하기 전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데모질한 거 있잖아요. 여기 핀 박았잖아요. 이거 일렉트론 옵션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드디어 나옵니다. 처음에 이 붙이는 instantly after한 그 순간에 전자가 와장창 넘어갔지만요. 이게 넘어가면 그 다음 제2선에 있는 녀석, 제3선에 있는 녀석들이 이렇게 차례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 뭐 넘어가다 보면 이제 점점 여기 도너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전기장이 점점 세지겠죠. 그러면서 3선, 4선 어디까지만 딱 가고 그 다음부터는 안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밴드가 휘어져 있고 어느 순간 거의 평탄화된 지점이 보일 겁니다. 요 정도. 그래서 여기는요. no electron입니다. 원래 N형 반도체니까요. 전자 많았는데 그 전자가 다 메탈로 넘어가서 여기는 전자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는 이온화된 도너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물론 뭐 당연히 실리콘 원자 사이사이에 끼어 있겠죠. 도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뭐 특별한 말 안 해도 이게 다 본딩 모델에서 배운 실리콘 놀이터라는 거 기억을 꼭 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여기 핀 박아 놓고요. 여기 페르미 에너지 레벨 이제 물 높이를 맞췄죠. 이퀄리브리움이니까 외부에서 힘을 안 가했죠. VA가 0이죠. 페르미 에너지 레벨 하나죠. 자, 이때 요 핀 박힌 거하고 요 페르미 에너지 레벨 사이에 요 간격, 요거 제가 지우고 보여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치 메탈에 있는 전자가 여기 뭐 컨덕션 밴드 여기 빈자리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여기 빈자리. 여기 있던 이 전자가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하면 요만한 에너지, 요만큼만 에너지 변화해서는요. 여기 못 가요. 적어도 여기 요만큼의 베리어라고 합니다. 에너지 장벽, 에너지 베리어를 뚫어서 여기 있는 요 정도까지 일단은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수평으로 넘어가서 에너지를 잃고 여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왜 그 고등학교 저기 바깥쪽에 장벽들이 있잖아요. 그 담을 넘으려면 담 높이 이상만큼은 내가 에너지를 가해야 뭘 학교를 탈출을 하지. 그게 안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나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만큼의 장벽이 필요한 겁니다. 요 장벽을 사람들이 이름하여 이게 샤키 다이오드 특성을 가져서요. 샤키 베리어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베리어라서 B 들고 왔고 파이라고 또 도입해서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람수하고 연관이 돼 있는 개념이라서요. 그래서 샤키 베리어가 어디서 왔지? 핀 박은 게 여기잖아요. 가만히 보면 요 높이구나. 근데 이제 이 EFM은 아니죠. 나중에 이게 평형이 된 다음에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니까 그 평형을 맞춘 다음에 이 FM이 될 텐데요. 근데 애당초 요거 높이만큼 요 물높이도 내려가고 쫙 휘어서 요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만약에 이걸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메탈은 가만히 두고요. 가만히 얘만 끄집어 내려도 되죠. 물론 양쪽이 다 움직입니다만. 그러니까 이 오른쪽만 내려갔다 치면 요만큼 이 EFS가 내려오겠죠. 그러면서 요거는 유지가 돼요. 그래서 요 장벽만큼은 그대로 유지가 돼서요. 사람들이 파이 B라 쓰고요. 지금 N형 반도체라 N이라 쓴 거고요. 요거는 애당초 물질 조합, 메탈과 N형 반도체를 내가 뭘 쓰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메탈을 내가 뭘 쓰겠다 정하면 그 메탈의 이람수 나올 거고요. 반도체 카이는 뭐 실리콘이니까요. 뭐 이걸 절메니움이나 갈륨 알세나이드나 딴 걸로 메모리 반도체업에서는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적어도 15년, 20년 동안은 내가 예상하건대 다른 물질을 쓸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카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실리콘이죠. 뭐 실리콘 카이니까 4.0이라고 합시다. 얘는 정하기 나름이고요. 메탈을. 그러면 샤키베리 하이트는 내가 어떤 메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해져 나오는 값이고 이게 메탈에 있는 전자가 반도체 쪽으로 넘어갈 때 느끼는 에너지 장벽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MS 컨택의 그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였고 아직 전압은 안 가했지만 그 뒤에는 이제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 뒤에서 설명할 거고 평형일 때 밴드 다이그램이 이렇게 되는구나. 지우고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여기에 이렇게 전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분피하고 있을 텐데요. 얘네들이 아주 높은 에너지가 가지만 웬만한 전자들은 못 넘어가는 상황이 될 거면 못 가요. 네. 여기 있는 전자들도 가다가 빠꿉니다. 장벽 때문에. 더 이상 전류의 흐름은 없죠. 물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요놈이 올라와서 가면 한두 마리씩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다이내믹 시츄에이션 기억나죠? 다이내믹하게는 마이크로스코픽하게는 전자 몇 마리가 상호 교환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모르겠지만 매크로하게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의 페르미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고요한 정적인 상태 하지만 스태틱한 시츄에이션은 아닙니다. 절대로. 다이내믹한 상황이고 대부분의 전자는 이제 장벽을 이 에너지 장벽과 여기에 내부의 오르막 방향의 전기장 때문에 확산에 의해서 가고 싶어도요. 빠꾸되어서 더 이상 안 가는. 그래서 이쪽에 접합면 인근에 no electron인 영역이 생깁니다. 요걸 이름하여 디플릿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디플리션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MS 접합에서 얘를 메탈하고 반도체 쪽에 요 반도체 쪽에 이렇게 비금을 치면요. 요게 공핍층입니다. 공핍하다, 뭔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영어로 deplete, 뭐 is depleted 됐다는 건 이거는 뭐 고갈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없는 영역이 여기 접합면에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밴드가 이렇게 휘어 있는 영역이 그 디플리션 영역에 해당이
될 겁니다.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EC를 X에 대한 함수를 쓸 때 이게 2차 방정식으로 표현이 될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뒤에서 더 자세히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한 종류를 했고요. 30분이네요. 5분만 쉽시다. 어,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이제 보면 이함수가 반대로 뒤집어져 있어요. 반도체는 그대로 n형을 유지했고 이건 반대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벤 다이어그램이 되는지 또 살펴봅시다. 5분만 쉬었다 35분에 봅시다.
네. 잠깐 물 한 잔씩 먹었을 거라 생각하고 또 남은 한 10여 분 동안 다른 타입의 MS 컨택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네.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마이크 켜고 질문해도 됩니다. 근데 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 마이크 켜기도 두렵고 뭐, 네. 아무튼 원래 한국 학생들이 저도 학부 다닐 때 질문 거의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잘 쫓아오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시험 쳐보면 압니다. 아, 잘 풀고 잘 따라오는구나. 근데 시험 쳤는데 너무 못하면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또 조치에 들어가야 될 거고요. 자, 아이디어란 MS 컨택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반도체는 N형 그대로 유지하는데 메탈만 이함수를 반도체 쪽보다 작은 경우를 한번 봅시다. 뭐 이미 앞에서 그게 다이오드 특성이 나온다고 했으니 아마 이번에는 다이오드 아닌 오믹 컨택이 나오나 보다라고 느낌이 올 겁니다. 실제 그렇고요. 가봅시다. 자, 이 메탈하고 N형 반도체를 붙일 거니까요. 이것도 instantly after 이제는 좀 편히 보일 겁니다. EF 메탈 쪽 있고요. 당연히 두 개의 시스템이 붙기 직전까지 공유했던 에너지 레벨은 진공 에너지 레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N타입 반도체 이람수 파이 S가 지금 메탈보다 크잖아요. 이게 파이 M이니까 이거보다 크게 그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좀 확실하게 더 내려서 그렸어야 되는데 어쨌건 보일 겁니다. 얘가 파이 M보다 큰 거는 보일 겁니다. 카이는 뭐 이낫에서 이식까지고요. 접합면 수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평형 상태로 만들어 가야 되겠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인데요. 항상 페르미 에너지 레벨을 물높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이 많은 메탈하고 물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반도체하고 지금 붙이는 케이스예요. 앞에 슬라이드랑 정반대의 상황이죠. 그럼 아마 붙이는 순간 이걸 하나로 만들면 이 물높이가 이렇게 있으니 물이 이쪽으로 쏟아져 갈 겁니다. 즉 전자가 메탈에서 반도체 쪽으로 더 많이 일시적으로 이동해서 하여튼 페르미 에너지 레벨을 물높이를 이렇게 하나 반도체의 물높이는 올라가고 메탈은 내려가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럼 보세요. 얘는 끄집어 내리고요. 얘는 밀어 올릴 겁니다. 단 절대 바뀌지 말아야 되는 건 여기 못질한 거 핀. 이거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럼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얘를 가만히 못질을 해두고 얘는 끄집어 내리고요. 끄집어 내려봤자 뭐 선 안 하겠죠. 얘는 끄집어 올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지게 될 텐데요. 그럼 그 과정에 반도체 쪽은 들어 올려야 되니까 이 정도를 좀 위로 올리죠. 근데 여기 못질을 했으니 아마 위로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죠? 네. 이 아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고 있는 거. 근데 이거 못질했고요. 꺾여서 올라갑니다. 얘는 뭐 그냥 EI야 뭐 EC하고 EV 중간값이니까요. 그러면서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동일하게 하나의 선으로 표현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서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얘는 어떤 특성을 가질까? 여기 0V 놓고 여기에 VA를 두고 이렇게 전류가 흘러 들어갈 때 VA가 되면 이런 특성이 뭐 눈치상 나올 것 같은데 진짜 이게 왜 이렇게 될까?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은 할 겁니다. 일단은 느낌을 한번 스스로 느끼고 있길 바라고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 하나는 그거예요. 샤키 베리어 하이트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 모찌를 한 거 있잖아요. 얘랑 그 요거랑 요거 사이에 파이 BN이 존재할 겁니다. 얘는 어떻게 써야 되죠? 파이 BN은 뭐 똑같습니다. 앞에서 정의한 대로 메탈에서 카이를 빼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요거죠. 만나는 그 순간에 요 갭이죠. 파이 M에서 카이 빼면 됩니다. 근데 뭐 이 값 자체가 지금 굉장히 비슷한 상황을 그렸고요. 이게 거의 없습니다. 눈으로 봐도 뭐 거의 이 베리어 하이트가 없죠. 굉장히 작은 값일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보세요. 앞에 슬라이드로 잠깐 가볼게요. 앞에 슬라이드에서는 베리어 하이트가 꽤 컸습니다. 그죠? 뒤에서는 꽤 작은 케이스입니다. 이게 왜 그렇죠? 지금 두 개, 요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일정하게 하나 N타입으로 잡고요. 메탈을 어떤 임의의 메탈을 들고 왔는데 파이 M이 파이 S보다 큰 경우에요. 그때는 셔키 베리하이트가 그죠? 이게 꽤 커요. 이게 이 대자로 큰 값이에요. 그래서 빼더라도 스몰이 아니에요. 꽤 큰 값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있는데요. 뒤로 가볼게요.
똑같은 N형 반도체를 합시다. 앞에서 슬라이드에 썼던 대신에 메탈을 긁어왔는데 이 반도체보다는 작은 이람수 값을 가지니까요. 그 경우에 그림을 그려봤더니 요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갭이.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베리어 하이트가 크냐 작냐를 가지고요. 크면 여기죠. 크면 전류전압 곡선이 IVA를 했을 때 이쪽 0V 잡고 이쪽에 VA하고 이쪽으로 전류 이렇게 확 흐르고요. 만약에 뒤에 슬라이드로 가서 이 반대인 경우에는 전류전압 곡선을 그려보면 그냥 쭉 직선이 나와요. 이렇게 퍽 흐르는 이게 아니라 이 방향으로 따라 이렇게 간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샤키 베리어 하이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뭔가 렉티파잉이냐 난 렉티파잉이냐도 연관이 돼 있구나. 일단 머리 하나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 하나 날라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진짜 날라간 것 같다. 이 하나가 빠졌네. 지금 우리가 파이 m이 파이 s보다 n인 경우였고 그 다음에 파이 m이 파이 sm보다 작은 거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거는 p겠죠. 그 다음 마지막 남은 거는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총 4가지 경우가 될 텐데요. 이 경우는 뭐에 매칭이 될까? 네. 이 경우는 뭐에 매칭이 될 건데 이게 이제 서로 상보적인 관계라서요. 가운데끼리 이렇게 특성이 같아요. 얘 오믹일 거예요. 얘랑 얘는 둘 다 다이오드, 샤키 다이오드 특성 가질 거예요. 순서대로 예전에 우리 밀러하고 골뱅이 소면 얘기할 때처럼 이미지로 잘 기억을 하세요. 다이오드, 오믹, 그 다음에 순서대로 크고 작고인데 위에 두 개는 N형, P형. 그죠? 이렇게 하면 얘는 가운데 것끼리 오믹, 저 멀리 두 개끼리 다이오드. 이렇게 기억하면 안 헷갈릴 겁니다. 처음에 저거 안 외워져가지고요. 그때마다 뭐 벤다이어그램 그려서 다이오드인지 살펴보면 되지 했다가 시험 치러 들어갔다가 시겁했습니다. 저게 헷갈려가지고요.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일단 기억을 하면 공부할 때도 흔들림 없이 쭉쭉 갈 수 있을 겁니다. 그 P형 쪽을 보여주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어디로 사라져? 일단 다음 시간에 내가 하나 갖고 와서 보여줄게요. 그게 있을 텐데 다음 시간에 네, 시간이 다 됐네. 일단은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려니 시간이 다 됐네. 여기까지 합시다. 안 되겠다. 요 얘기도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요. 이상적인 MS랑 실제적인 MS의 차이인데 일단 오늘 공부한 건 요거예요. 샤키베리 하이트는 메탈에서 전자친화도 뺀 거라고 공부했는데요. 실제 만들어진 제조 공정이 끝난 MS 컨택도 샤키베리 하이트가 이렇게 계산된 거랑 똑같이 나옵니까? 정답부터 얘기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뭐 실제와 이상이 다르잖아요. 뭐 여러분도 시험 준비해보면 내가 이번에 열심히 공부해서 다 100점 받아야지 하는데 받아보면 100점이 안 나오듯이 항상 그래요. 자, 리얼 MS 컨택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좀 더 상세한 얘기는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뭐 EF 피닝 현상이라고 얘기할 건데 요게 뭔지도 예습을 할 수 있으면 먼저 연습을 하고 오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요. 목요일에는 원래 제가 저기 공지한 대로 학기 초에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있고요. SK 하이닉스 그 유니버시티라고 하이닉스 안에 있는 사내대학 역할을 하는 사원들 교육하는 목적의 뭐 그런 교육기관이 있는데요. 거기 총장님 전 CTO입니다. 전 CTO. 하고 미팅도 잡혀 있고 반도체 공학과에 제공될 교육과정 뭐 회의하고 이런 게 분당 하이닉스 캠퍼스에서 내가 꼭 가야 될 것 같아서요. 미리 학기 초에 여러분에게 공지를 했던 터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마 하이닉스 건물에서 내가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줌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혹시 이게 그 하이닉스의 보안 때문에요. 내가 줌 접속이 혹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웹엑스로 전환을 해서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좀 이사회 사무국에서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정해지는 대로 최대한 빨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줌이라 생각하고 준비해 주세요.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얘기는 유튜브에 또 올려놓을게요. 수고했습니다.